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이름이 거론되는 중량급 인사는 모두 출마할 모양입니다. 과연 누가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? 두 분이 한국당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재미있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는 한국당을 조강지처라고 하고요. 황교안 전 총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약점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누가 그리고 뭐 양파전이 될지 또 다른 또 주자들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홍준표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도로 탄핵당, 도로 병역 비리당 될 거다.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. 황교안 전 총리는 최순실 불법 행위 몰랐다고 내 잘못은 아니다. 그런데 과연 지방선거 참패해놓고 다시 대표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겠죠.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귀한 자산이다.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먼저 오늘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선언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여전히 특권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력 비리당, 도로 탄핵당, 도로 웰빙당이 되려고 합니다. 이제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엄숙한 부름을 겸허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서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조강지처 홍준표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을 이끌 분이 당원 자격 시비가 있는 분이 당을 이끈다? 그럼 그 사이에 10년, 20년 책임당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상실감이 크겠습니까? 가만히 놔두면 탄핵 총리가 당을 담당하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내년 총선에는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. 태극기 세력도 이제 귀한 분들이다. 같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. 통합에는 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분들이 폭넓게 함께해서 이 정부의 그 폭정을 막아내는 일에 큰 대의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. 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 자원입니다. 우리 자유한국당을 키우고 세우고 또 이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데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홍 대표님께서 어제 탄핵 총리다 이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차명진 의원께 먼저 좀 물어봅시다. 지금 그 상당히 매치가 좀 뜨거워집니다. 뜨거워지죠? 예. 타이틀, 세계 타이틀급으로 가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. 차명진 의원은 언제 출마 선언할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저한테 그 출마 선언문을 낭독할 시간을 주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.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이 대표 뽑는 전당대회 홍준표 전 대표가 그만둬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, 그런데 또 정치는 보시면 영국 의회가 남자를 여자를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듯이 정치는 창조의 예술입니다.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그런 말을 했어요? 예, 영국 의회.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봅시다. 예, 그거는 확실합니다. 저 정치학 박사 근처까지 가서 의회에 누가 했냐고 얘기를 해야지. 의회가 얘기를 건물이 했어요? 그 얘기는 제가 공부 더 해가지고 와서 얘기하고요.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한국당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, 이것은 뭔가 저희 한국당에 대한 좋은 징조입니다. 뭔가 될 것 같은 집안이니까 이렇게 뜨거운 거죠.
그래서 현재 저는 그 현재 당권 주자들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거 이 정도 이것도 저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.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대결 때처럼 그야말로 거의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상대를 상처내는 정도는 아니잖아요.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서로 자신을 위해서 어떤 뭐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뜨거우냐?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. 다들 당권 다음에 대권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뜨거운 것 같아요. 그죠? 예. 그죠? 다들. 당권이 대권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? 당권 다음에 대권. 이번에 당권을 디딤돌로 해서 예. 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예.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된다.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예. 우리 당권 주자들이. 예. 그래서 이제 좀 소위 말하면 이게 무게가 되는 사람들이 다 당권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저의 정치적인 그 식견으로는 이렇습니다. 예. 이 두 번째 그림을 꼭 보여주십시오. 피디님. 잡고 있습니다. 예. 네. 예. 사실은 이렇다. 예. 사실은 이 당권에서 대권으로 가는 하는 게 험난한 밑에서 여정. 볼 때는 예. 당권 계단 위에 바로 대권 계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가까이 가보면은 예. 그 당권과 대권 사이에는 엄청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험지, 계곡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예. 앞으로 당권이 된 분들은 예.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 당권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요동이 있을 거예요. 시련이, 경제 예. 문제, 안보 문제. 자,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겠느냐. 그러니까 뭐 황교안, 홍준표, 오세훈 등등.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얘기 못 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현재까지 갖고 있는 이미지, 그 스펙, 이걸로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겠죠. 그러나 이제 그것 가지고 앞으로 이후에 그 저런 험난한 계곡을 넘어서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? 알겠습니다. 그거는 저는 난망하다고 보고 예. 제가 예측컨대는 지금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권 후보가 되고 대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. 당권을 지금 잡는 게 대권에도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량급 인사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. 하지만 예.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. 제가 그러면 볼 때. 혹시 누가 당권 잡을 것 같습니까? 전망한다면. 저 세 분 중에 한 명. 아 그래요? 예. 예. 제가 이 세상 얘기하면 안 돼. 저 세 분 중에 한 명은 확실한데요. 예. 좋습니다. 김광덕 본부장 예. 뭐라고 쓰셨나요? 예, 일단 뭐 여기 쓴 거는 뭐 그렇고요. 이거 다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하고 일단 현재의 이제 판세를 일단 이야기하자면 당심의 당원들의 지지는 공개된 거는 없는데 현재 민심으로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다소 앞서가는 건 뭐 사람들이 뭐 대충 알 거고요. 그건 지지율이 나오니까요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이 상대에 대해서 이 공격 아주 그 매서운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그 공격 맷집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승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결국 아까 세 사람을 비롯한 이런 그다음에 또 추격하는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또 김진태 의원들도 만만치는 않아요. 이런 사람들 이끄는데 아까 당권과 그럼 잡으면 대권 후보가 과연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당권 잡은 사람이 대권 후보 된 경우가 다수이긴 해요. 사실은. 예. 예를 들어서 이해창 씨라든가 예. 과거에 양김 씨라든가 소위 문재인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당대표를 지낸 후에 좀 지난 후에 대통령 후보가 됐죠. 양김이야 뭐 당권을 떠나서 정의당이었죠. 예, 뭐. 그렇고. 예. 근데 이제 안 된 경우가 박근혜 당시 처음 대통령 될 때 말고 그 전에 5년 전에 이명박 당대표를 지낸 후에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한테 지는 일이 있었죠. 당권을 잡았었는데.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대권으로 예. 가는 데는 또 당권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. 이렇게. 김영주 의원께서 홍준표 전 대표 출마할 거로 예상하셨습니까?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.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그게 뭘 기본적으로 그걸 계기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고. 출판 기념회 하기 전에 네. 그 유튜브 나오고 막 이럴 때 그 본인이 그때까지는 좀 분위기를 봤겠죠. 그러나 예. 어쨌든 출판 기념회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미 예. 책을 쓴다는 것은 이미 책을 쓰는 시간이 있는 거지 예. 않습니까? 몇 개월 전에.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시기열적인 짜임새 있는 계획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예. 이제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그 황교안 총리도 사실은 권리당원이 아닙니다. 3개월 당비도 안 내고 무자격자고 책임당원. 예. 책임자원이고요.
홍준표 전 대표도 저 법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자기가 물러난으로 생긴 선거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 이제 보궐선거하고 또 다르잖아요. 예. 전당대회니까. 그러니까 아무리 영국 의사당 얘기를 하더라도 예. 2% 부족하단 말이에요. 오세훈 전 시장 겨우겨우 이번 달까지 해서 3개월 마치는 그 사람들이 다 그전에 당을 이끌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예. 전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적 정당성을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 앞서는 그것은 뭡니까? 망각입니다. 저는 망각 자유당이 되고 있다. 예. 저는 홍준표가 맞다라고 하는 건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 총리가 대표가 됐을 때의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예. 다시 웰빙당으로 갔고 병역비리 논란이 다시 생기고 다시 탄핵에 대한 그 해고가 되는 이제 그런 데 대한 홍준표의 문제제기는 맞으나 그러나 본인 또한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. 예.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자, 어찌됐든 이런저런 출마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는 조금 달아오는 것 같은데, 노영희 변호사님. 저는 좀 궁금해요, 정말. 예. 앞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 선거는 홍준표 재신임이라고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어요. 그게 너무 사실 저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. 이분의 사고방식이 너무 재밌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.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그 참패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나간 거잖아요. 그래놓고 거길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게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홍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근데 황교안 총리는 사실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특별히 뭐가 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잠재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.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좀 이상하다, 특이하다 이 정도입니다. 예, 최영진 변호사. 네, 두 분이 같은 당이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 빼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인 같고 황교안 총리는 검사 출신이지만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했으니까 행정가 같은데 일단 두 사람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틀린 것 같고 예.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점에서 그 관심은 많이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YR은 뭡니까? Y가 옐로우고요. R은 레드. 황과 홍. 색깔도 좀 그럴 것 같아요. 예. 자, 김정은 교수 관전평까지 듣고 마치겠습니다. 예, 저는 두 분 다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2년 하시고 총리 4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악정을 갖다가 깨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국민한테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. 탄핵 프레임에 대해서.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. 대선 떨어지시고 나서 다시 당대표 되시고 지방선거 지고 나서 또 다시 또 당대표 되시고 또 다시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. 이거 실패 프레임에 또 빠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분 다 자유한국당한테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뜨거운 뉴스와이드 만들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